258일 만에 충북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코로나19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시민들의 갑갑함은 2배로 커졌습니다. 조정지역 대상으로 묶인 이후 청주의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국토부의 조정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전국 최초의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이 목표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은군의 한 농업용 저수지가 황금어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증대를 통한 신소득 창출 사업 덕분인데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조만간 어업계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한동안 깨끗했던 하늘에 다시 미세먼지가 엄습했습니다. 충북에는 무려 8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건물 윤곽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드론으로 촬영한 청주 도심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 전체에 가득 찼습니다. 겉대산에서 바라본 모습도 비슷합니다. 평소 같으면 훤히 보이던 건물들이 미세먼지에 가려 희미하게 보입니다. 코로나19에 미세먼지까지 겹쳐 시민들의 갑갑함은 2배로 커졌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먼지도 엄청 많은 것도. 하여튼 올 들어서 최고 나쁜 날씨야. 오늘 오전 충북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청주 사천동이 세제곱미터당 91 마이크로그램, 진천 덕산 98, 증평 96, 단양 매포가 94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단계를 보였습니다. 청주부터 단양까지 중북부 지역은 오전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오후에 해제됐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건 지난 2월 14일 이후 258일 만입니다.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여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는 총 13회로 지난해 78회보다는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미세먼지가 심할 땐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이제 청주에서 집을 살 때는 과거와 달리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생긴 건데 청주시는 다음 달 국토부에 조정 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이제 청주에서 집을 사려면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액과 대출액, 주식 매각 대금 등이 담겨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과 소득증명원, 증여, 상속세, 납세 증명서 등도 첨부해야 합니다. 6억 원 이상 집을 살 때만 해당됐던 것이 의무 제출로 바뀌면서 매수 심리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돈이 없으면 뭐 누구한테 좀 빌려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옆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통장 사본까지 잔액 증명까지 막 제출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대출이 안 되는 데다가 조정 대상 지역에 묶인 이후 석 달 동안 청주의 주택 거래량은 53%가 감소했고 주택 가격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는 해제 신청이 어렵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오던 청주시도 객관적 조건이 조정 지역 해제에 부합하자 다음 달 10일부터 15일 사이 해제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이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요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번 달 수치까지 취합해 충청북도와 함께 국토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4개월 이상이 지속되면은 안정화도 됐다고 또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해제 쪽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청주시는 40일 이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올해 안 조정 지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가 규제 지역 해제 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걸 경계하고 있어 정성평가 항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양성평등이란 시대적 과제에 발맞춰 충북에서는 지난해부터 양성평등 5개년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 부족했고 또 무엇이 성과로 남았는지 시민들이 직접 평가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방서동 고택길 골목마다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양성평등기금으로 조성된 여성친화 안심길입니다. 노후된 골목이 어둡고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밖에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내 6개 시민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제1차 충북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등 7대 영역의 이행 달성도는 49%, 목표 충실도는 48%로 집행과 시행 의지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니터단은 도의 양성평등 정책 시행에 대한 평가 부재와 시민 공감 없는 일방적인 계획 수립, 권한 없는 여성가족 정책관 등을 꼬집었습니다. 각 실국과 협의 조정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의 권한을 주지 않았다. 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노력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 먼저 추진을 하고 향후에 가능하다면 다른 그 사업들도 연구 용역에서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가차없는 정책 평가가 충북의 양성평등 정책이 진일보하는 데 자극제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북교육청이 AI 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충북과학고를 AI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입학생은 충북 출신을 절반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는 구상인데요. 설립 취지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과제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AI 인공지능으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초중학교에 코딩 교육을 도입하는 등 AI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이런 흐름에 맞춰 전국 최초의 AI 영재학교를 추진합니다. 충북과학고를 전국 단위의 AI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창의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단방향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재학교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나 수학 중심의 교육 틀을 벗어나 인문과 사회, 자연과학, 컴퓨터공학 등을 융합하는 AI 영재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AI 영재학교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입시 부담에 교육의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고 영재교육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대학과 밀접한 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영재교육의 성과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학과 고등학교, 중학교 이게 하나의 큰 생태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험을 봐서 통과하면 대학에 가고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에 못 가고 약간 벽처럼 돼 있어가지고 AI 영재학교 신입생은 충북 출신을 절반,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로 모집한다는 구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후속 연구와 기본 계획을 설립하고 교육부와 협의해 AI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보은군의 한 농업용 저수지가 황금어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유휴 저수지 자원화 사업의 결과인데 평생 농사만 지어온 주민들이 이제는 어촌마을처럼 어업계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건설된 지 66년 된 보은군 내북면 궁 저수지입니다. 68헥타르 면적에 931만 세제곱미터의 담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만 쓰이다 3년 전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3년 전 해양수산부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궁저수지에는 지금까지 3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새끼붕어 40만 마리를 저수지에 방류합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뱀장어와 쏘가리 등 치어 13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고기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산란장을 수면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관리선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약 3년 뒤면 경제성 있는 크기로 자랄 전망입니다. 어족 자원을 증대를 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그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농사만 짓던 주민들은 조만간 공동 어로를 위한 어업계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낚시객들을 통한 소득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구상을 위해 소양강 댐 등 전국의 내수면을 견학했습니다. 이 고장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잠자리도 제공을 해야 되고 밥도 먹고 가실 수 있게 해야 되고 농업용수를 가두는 데 머물던 산골 저수지가 내륙의 황금어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내일 표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정 의원의 검찰 출석 거부 의사로 민주당은 모레 30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의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져 가결 여부를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21대 국회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역 정치권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종 현안과 국회 증액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청북도는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실시 설계비 등 정부 예산 중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19건을 건의했습니다. 또 시멘트 지역 자원세 도입 등 제도 개선 과제 4건과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국비 지원 유지 등 지역 현안 5건도 요청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긴축 편성하라는 이시종 지사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던 충청북도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확장적 재정 운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재정 여건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 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 발행해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체 간의 갈등 중재에 나선 청주시 생활 폐기물 자원순환 거버넌스는 기자회견을 열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수거를 공공에서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공수거 방식은 시가 민간업체에 위탁하며 필요 예산은 8억에서 10억 원 사이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폐비닐은 내년부터 수거에 나설 수 있지만 폐플라스틱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CJB 북부권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음성에서 열렸습니다. 문대식 시청자위원장은 경기 부진으로 기업인들과 중산층 서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위로하는 진정한 도권 방송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프로그램 제작을 당부했습니다. 10월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9.3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도내 3개 시지역 38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로 전월보다 9.3포인트 상승한 것입니다. 90에 근접한 소비 심리는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향후 소비 지출과 경기 전망이 호전될 거란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야생 멧돼지가 월동기를 앞두고 먹이를 찾아 도심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년간 멧돼지 출몰 신고의 66%가 가을과 겨울철에 집중됐고 올해도 9월 이후 진천과 청주 등에서 10건의 출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본부는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 등 행동 요령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라면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충북의 일선 소방서장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소방정에서 소방령으로 한 계급 강등키로 결정했습니다. A 서장은 지난 7월 신규 직원 환영회에서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건넸다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내뱉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건설이 청주시에 이웃돕기 성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시는 성금을 지역 내 사회복지 사업과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